둘 다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니까 내 상황에 맞는 걸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.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어요.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실제 샘플도 제작해보고,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창업을 하면 정부가 최대 1억까지 지원해준다. 근데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 주변에 많이 없죠? 제대로 알고 준비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우선 예창패, 초창패 정확한 차이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. 예창패는 아직 사업자는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요. 초창패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주는 제도예요. 둘 다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니까 내 상황에 맞는 걸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. 예창패의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게요. 저희 플랫폼의 실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. 31살 김미소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막막했대요. 그러다가 예전에 그려뒀던 반려견 산책 가방 스케치를 꺼내서 그냥 3D로 모컵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대요. 심지어는 그 모컵 샘플 역시 미리 캔버스에 있는 모컵 툴을 써서 간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리고 취미로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온 거예요.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? 주문 가능한가요?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이게 진짜 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고민이 되던 찰나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예창패 한번 해봐,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2달 동안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쓰고 고객 조사도 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피그마는 비록 못 쓰더라도 PPT로 흐름도까지 만들었어요. 결과는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어요.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실제 샘플도 제작해보고 쇼핑몰도 구축해보고 지금은 펫 박람회에도 부스를 내고 콜라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초창패 얘기를 할게요. 먼저 다들 아시는 마이리얼 트립, 지금은 700억이라는 누적 투자를 유치를 한 기업이지만 처음 시작은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간단한 웹사이트였습니다. 창업 초기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 기본 MVP를 개발했고요. 그 다음엔 창업 선도 대학 프로그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까지 받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했죠. 이후에는 글로벌 엑셀레이트 프로그램, K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도약 패키지를 받았고요. 그 다음에는 심지어 코트라 글로벌 캠프, 해외 진출 바우처, 기술혁신형 기업 지정까지. 그때 그 작은 기업이 이렇게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지금의 총 700억이라는 누적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. 사실 저희 코어크시티도 작년에 초창패에 선정돼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. 이 지원금으로 개발자도 더 뽑고 저희 사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저희 회사를 키우는데 좀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초창패라는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그럼 이쯤에서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?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바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예창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아직 없는 분들이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과연 뭘 중점적으로 볼까요? 아이디어입니다. 아이디어와 시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 예창패는 사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. 자, 아이디어가 생겼고 제품을 선택했다 라고 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. 시장 조사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. 간단하게 구글 폼을 만듭니다. 구글 폼으로 어떤 제품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, 또는 지금 경쟁사 제품을 가지고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,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를 받습니다. 어디를 통해? 메타가 될 수도 있어요.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메타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광고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본인의 계정이 있다 라고 하시면 본인의 계정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결과를 받잖아요. 결과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. 이 도표가 뜻하는 바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수요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. 두 번째는 경쟁사 분석표입니다. 경쟁사 분석표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. 세계에서 4개의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어떤 브랜드든 서비스든 내가 하려고 하는 비슷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것들의 기능, 가격, UX, 리뷰, 우리가 실제로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이걸 하는 목적은 제 거는 뭐가 다릅니다, 뭐가 더 좋습니다 를 말로만 하지 않고 표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A, B, C라는 업체가 있고 기능은 A 플러스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왜냐하면 리뷰가 이런 리뷰가 있었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다 라는 방향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해야 돼요. 페르소나는 문제 정의를 해서 실제 고객 대상을 특정하는 겁니다. 이를테면 33세의 여성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여행을 좋아하잖아요. 그럼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을 가겠죠. 여행을 가서 사진을 막 이쁘게 찍고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강아지 케이스나 강아지 가방이 너무 투박하고 무겁고 못생겼다 하면은 이쁜 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겠죠?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MVP를 만드는 거예요.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해서 C제품이라고도 합니다. C제품을 만들 때에는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다만 플로우, 흐름만 만들면 됩니다.
됩니다. 웹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거라고 하면은 A를 클릭하면 B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어떤 주문까지 연결된다 와 같은 흐름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피그마나 포토샵을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PPT로 도형 기능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나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간략하게 시각적으로만 보여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은 사업비 계획표예요. 정부가 이거는 취미활동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쓰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예정인지를 계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얼마를 쓸 예정이고 그 개발은 뭘 위한 거고 누구한테 외주를 줄 것이며 혹은 어떤 샘플을 매입해야 되거나 미리 구입을 해야 되면 이 샘플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사업비 계획표입니다. 이제 초창패 준비로 넘어갈 거예요.